오늘 당정청은 2020년도 제1차 고위당정협의회를 개최하고 설 민생안정대책, 2020년 재정조기집행계획 등에 대해 폭넓게 논의했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분들은 당에서는 이해찬 당대표를 비롯해서 원내대표, 사무총장, 정책위 의장, 정부 측은 이낙연 국무총리를 비롯해서 경제부총리, 국무조정실장, 청와대에는 김삼조 정책실장을 비롯해서 정무수석, 경제수석 등이 참석을 했습니다. 먼저 설 민생안정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정청은 고위당정협의회를 개최하여 2주 앞으로 다가온 설 명절에 국민들이 물가, 생계 부담을 덜고 안전하고 편안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설 민생안정대책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이번 대책은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연초부터 힘찬 도약을 시작할 수 있도록 새해 서민들의 힘찬 출발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고 다음과 같은 과제를 중심으로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첫째, 동절기 노인 등 취약계층의 일자리와 소득 안정을 위해 재정지원 직접 일자리 사업을 최대한 조기에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2020년에 대략 94만 5천 명 정도가 될 예정입니다. 둘째, 16개 핵심 성수품 공급을 평시보다 최대 4배 수준 확대하고 직거래 장터 등을 통해 할인 판매함으로써 서민들의 장보기 부담을 완화키로 했습니다. 셋째,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자금난을 완화하기 위해 신규 자금 지원, 만기 연장 등 설 관련 자금을 작년 설보다 7조 원 수준 확대하는 등 자금 지원을 강화했습니다. 참고로 2019년에 83조 원에서 금년도 2020년에는 90조 원이 될 예정입니다. 넷째, 학자금 대출 금리를 2.2%에서 2.0%로 0.2%포인트 인하하고 국가 지원 장학금도 작년보다 579억 원 규모 확대하여 학생과 학부모님들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키로 했습니다. 다섯 번째, 설 연휴 기간 결식아동, 노숙인, 장애인, 독거노인 등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 강화, 1,200억 원 내외의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설 전에 조기 지급하는 등 서민,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키로 했습니다. 여섯 번째, 임금체불 방지를 위한 집중 지도를 이미 연초부터 시작해서 금년 말 1월 31일까지 시행하고 체불 근로자 생계비 대부 금리와 사업자 체불정산 융자 금리를 각각 1%포인트 인하하는 등 체불임금 청산을 지원키로 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전통시장, 지역사랑 상품권, SOC, 일자리 사업 등 예산 조기 지원, 코리아 그랜드 세일과 연계한 외국인 관광객 유치,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 활성화 등을 통해 지역 경제 활력을 제고키로 했습니다. 여덟 번째, 민식이법과 연계하여 국민 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 교통, 산재, 자살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 단속 카메라 설치 등 관련 사업 예산을 1분기에 대부분 배정키로 하였습니다. 오늘 협의한 설 민생안정대책은 내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최종 확정하여 발표할 계획이며 당정청은 남은 2주간 민생대책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협력과 소통을 한층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은 2020년 재정조기집행계획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당정청은 경기 반등 모멘텀을 마련하고 하방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적극적인 재정 조기 집행을 통한 확장적 재정 정책이 필요한 데 인식을 같이 하고 2020년 재정 조기 집행 계획을 논의하였습니다. 금년에 확장적으로 편성된 예산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전년 대비 1%포인트 상향하여 62%로 설정한 상반기 조기 집행 목표 달성을 위해 긴밀히 협의하기로 하였습니다. 특히 2019년 4, 4분기
적극적 재정집행 제고 노력의 기저효과에 따른 2020년 1, 4분기 집행 부진을 방지하고 1월부터 집행이 개시되도록 하기 위하여 그동안 선제적으로 준비한 회계연도 개시 전 배정 및 신속한 1월 자금 배정, 조기 집행 지원을 위한 집행 지침 개선, 중앙과 지방의 협력 강화를 통한 지자체 보조사업 조기 집행, 주요 사업위원부의 사전 준비 추진 등 조기 집행 추진 방안을 집중 점검하였습니다. 2020년 재정 조기 집행의 세부 추진 계획은 1월 8일 개최 예정인 제28차 경제활력 대책회의에서 발표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그 재정 조기 집행과 관련돼서 야당 측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저소득층의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복지 예산의 적기 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의 통과가 매우 시급합니다. 취약계층의 안정적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국민연금 등의 정상적인 집행과 추진하기 위해서 기초연금법, 장애인연금법, 국민연금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가 필요합니다. 이미 관련 3법은 해당 상임위인 복지비를 통과해서 법사위에 계류 중입니다. 법안의 문제가 아니라 단순히 전체적인 그 전국 상황과 의사일정 전반에 대한 제1야당의 보이콧으로 인해서 법사위 통과가 지연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이 법이 1월 중순 전까지 통과되지 않는다면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 수급 대상자 약 165만 명에 대한 월 5만 원씩 증가한 연금액이 지급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농업인 36만 명에 대한 국민연금 보험료 약 4만 1,000원에 해당하는 혜택이 중단될 수도 있습니다. 설 연휴 전 생계급여, 의료급여, 아동수당 등 주요 복지급여를 차질 없이 진행하고 관련된 취약계층에 대한 인상된 연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라도 법사위에 계류 중인 연금 관련 3법의 금년 중순 1월 중순 이전에 조기 통과를 다시 한번 거듭 야당에게 촉구드리는 바입니다. 그분들에게는 단돈 5만 원이라도 매우 소중한 금액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서 국정 발목 잡기, 정쟁으로 인해서 애꿎은 우리 취약계층과 어르신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다시 한번 야당의 협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말씀하시면 질문 있으시나요? 공간이 오늘 강화하시나요? 결정은? 이따 최고위에서 논의할 예정입니다. 아직 확정된 건 아니에요. 멤버는 어느 정도 가보시나요? 아니요, 멤버는 구성이 안 되고요. 만약에 하게 되면 위원장부터 먼저 선임이 되고 그 이후에 위원 구성된 거 있을 텐데 아직 구체적으로 오늘 최고위에서 논의가 안 됐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무슨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이전에 예산 상반기에 예산에서 71%라고 얘기했는데 방금 66%라고. 네, 62%. 예, 그렇습니다. 한년도 조기 집행 목표를요 305조 5천억 수준으로 확대해서 이 역대 최고 수준이 62%로 설정했습니다. 본회의는 글쎄 본회의는 지금 원내대표가 협의 중에 있으시니까 아마 오전은 지나야 어느 정도 확정이 될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여러 가지 가능성이 다 열려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끝까지 야당 자유한국당과 대화를 할 생각이신 것 같고요. 오늘 본회의가 열릴 가능성 또 조금 협의의 내용에 따라서 지연될 가능성이 다 아직까지는 열려 있는 것 같습니다. 자동수당이 일괄 처리, 인생법이나 이런 거를 처리되는 합의 그것까지 다 포함해서 지금 협상이 지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원내대표께서 오전 중으로 계속 대화를 해보신다고 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조금 아직은 좀 적절치 않을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협상이 대화가 진행 중입니다. 다른 거 없으시면 올라갈까요? 오늘 오늘 할수 있겠다.
네? 오늘 아니면 그 가능성도 약간 열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에 따라서 아직 근데 확정된 건 아니기 때문에 지금 계속 그 대화 중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모든 가능성이 아직까지 열려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 본회의가 열리면 책임이 그 가정을 전제로 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늘 일단 본회의가 열릴지 안 열릴지가 먼저 관건이고요. 그러니까 본회의가 오늘 열리게 되면 예상대로 법안이 다 상정되는 거고 만약에 오늘 아니라면 내일하고 모레 그 총리청문회를 한 이후에 9일부터 본격적으로 다시 그 본회의가 열려서 법안 통과를 시작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가능성을 놓고 지금 여러 가지 여야 간의 대화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다른 질문이긴 한데 이번 주 인재영입 같은 경우에 발표하시는 키워드가 좀 정해졌나요? 이제 뭐 인재영입과 관련해서 제가 원칙적으로 늘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하나는 희소수자나 사회적 약자를 대표하거나 그다음에 그 경제 안보 분야 등에 대해서 전문가가 제가 있기 때문에 그 기준 하에서 계속적으로 저희가 인재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근데 김성환 실장님이 이번 주에 경제 전문가 발표가 있을 거라고 하셨는데 네. 계획하는 지표들이 정해져 사람이 정해져 있고 저희가 어느 정도 정해져 있으니까 저 발표가 계속 아마 연이어 발표가 될 것 같습니다. 한 주에 한두 분씩 발표가 이어질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 말씀했던 제가 키워드, 그러니까 그런 범주에서 벗어나지 않는 분을 계속 영입해서 이미 영입이 다 완료가 되어 있고요. 차례차례 발표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